내도 근육처럼 사역하라. 진료실의 기억력 저하가 고민인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원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되고 2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일상을 들여다보자. 그는 3년 전 행정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경제활동은 안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에만 몰두하며 바쁘게 지내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거의 쉬고 있다. 물론 특별한 취미도 없다. 여행은 자녀들이 예약해준 패키지 여행으로 가이드 뒤만 졸졸 따르는 여행을 2-3번 다녀왔다. 그는 예전부터 아침이면 출근해서 돈 버는 일 외에는 은행 일도 아내가 거의 도맡아 했다. 필요한 물건은 말만 하면 가족들이 사다 주곤 했다. 오히려 요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세탁기 작동도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 퇴직 후 거의 집에서 있으면서 하루 한 번 공원 산책 TV 보기,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게 전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이 있다. 이것은 내 세포들 사이의 연결망인데 이 연결망의 정체를 백질이라고 부른다. 백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 간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신경돌기가 있다. 이 연결 부분이 시냅스다.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관련된 시냅스들이 새로 생성된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내 안의 시냅스가 점차 늘어난다. 그러다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되면 자연스레 없어진다. 뇌는 바로 이러한 연결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서 퇴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직장에서 은퇴 후에 뇌기능도 은퇴했다. 많은 사람이 이처럼 농담 섞인 이야기를 정정한다.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멀어지면 뇌를 사용하는 일이 소홀해지면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서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나이가 들면 뇌 연결망이 활성화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뇌에 병이 없는 상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진정한 인지기능,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망가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와 취미생활, 둘째,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한다. 셋째, 잘못된 것은 배워서 익힌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지기능은 예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디지털기기 양날의 칼이라. 기억력과 계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를 우려해서 나온 말 같아. 디지털 치매, 외고 있는 전화번호가 5개 미만,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드물다. 평소에 알고 있던 영어나 한자가 기억나지 않는 적이 있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데 지도를 보지 않는다. 다소 경각이 부족한 자네가 진단 표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아무튼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더위 학교를 졸업한 후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외워야 하는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다.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에 나온 제목만 읽고 비상적으로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다. 심지어 검색창에 내가 뭘 입력하려고 했지? 라는 것이 자동 검색어로 뜨기도 한다. 어쩌면 주의 집중력 장애나 건강증이 현 사회의 점진적인 흐름인지도 모른다. 비단 나이 든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주변인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길을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로 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기억력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해두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보가 있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내 활동 자체가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디지털 치매 증후군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 및 일상생활 능력 저하로 국한된 치매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병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디지털 기기의 단점은 무언가? 첫째, 인터넷은 사람의 뇌를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인은 온라인에 쏟아지는 정보를 슬쩍 훑어보는 습관 때문에 호흡이 긴 장편의 글을 인내심 있게 읽어내지 못한다. 기사들만 보고 옳다고 믿음으로 잘못된 거짓 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있다. 바울로미. 햇빛이 노출되자 했네요. 제한하고 전자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보자. 모든 디지털 기기는 높은 수준의 블루라이트를 방출하고 있다. 블루라이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수치를 증가시켜 기억과 관련된 해마 등 일부 뇌 부위의 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장으로 이어져서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최근에 그레이 게이머라고 하는 5년층의 새로운 게임 이용자 집단이 늘어난다고 한다. 게임을 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진 일과 필요한 것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은 자급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좋은 자극들, 새로운 지식 습득, 외국어 배우기. KFC 창립 할랜스 샌더스는 체인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물차를 타고 세일즈 여행을 떠났다. 또한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의 그림을 시작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현재에 맞게 리셋할 줄 알아야 한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연구에 따르면 의희, 언어, 기억, 계산, 공간, 지각, 속도, 기납, 처리 등에서 최고의 수행력을 보이는 나이는 40에서 65세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뇌의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노화에 대응한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한 번에 뇌의 한쪽만을 사용해서 비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양측 편재화라고 한다. 편재화. 뉴런 자체는 노화되면서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 있으나 사고 방법이나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연륜이 있는 중년이 유리하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앙리로서는 40세가 다 되어서 화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더 이마누엘 칸트는 비판 3부작의 첫 책 순수 이성 비판을 57세에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국민학으로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는 등과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나이일지도 모르는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01세로 별세하기 전까지 약 1600점의 그림을 남겼다. 그녀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세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지쳐가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중년기 후의 게임 활용법은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게임이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스포츠 최고 인기 게임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오랜 기간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보통 이 대회에 10대 게임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최근 열린 대회에서 실버 스나이퍼즈라는 스웨덴 출신의 은퇴한 노인 5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노인들로 외국어는 뇌를 위한 영양제다. 2013년 미국 신경학 회지를 보면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낮으며 설사 발생하더라도 4년, 5년 늦게 나타난다고 한다. 60세 이후에는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5년마다 2배씩 증가하니 평생 이중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치매가 발병할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실은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 영어와 힌두어를 사용하는 인디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전두엽과 두정엽, 척두엽에서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전두엽과 두정엽이 척두엽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것이 활성화되더라 이 말이죠. 평소에 모국어를 사용할 때 활성화되는 내 영역과 외국어를 구사할 때 활성화되는 내 영역이 다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학습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내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에게서 언어 기능과 관련된 내 영역은 물론 집행 기능에 관여하는 전두엽이나 기재 부위도 활성화되는 것이 최신 내 영상 기법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정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신경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노화 및 신경 독성, 단백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관계와 뇌의 발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혼자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애착 관계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관계, 가족, 파트너, 자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더 많은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또 관계를 통한 즐거움. 알려진 예로 1960년대 루마니아에서 비인간 학대 금지법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애착을 받지 못했으며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다. 나중에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되어 치더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대부분 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내는 사회적인 판단을 한다. 1살 미만의 아이들도 누가 신뢰할 만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탐지하는 본능이 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는 점차 미묘하고 복잡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병적인 양육 환경이나 사회적인 박탈감을 경험했을 때는 감정적인 영역이 단순히 발달할 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 기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린 시기에 스트레스, 학대, 사회적인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편도체가 손상된다. 동물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원숭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원숭이와 분리한 뒤에 30일간의 보육시설에 키웠다. 이 시기에 이 세 마리의 또래 원숭이와 같이 있게 했다. 또래 무리에 섞여서 자란 원숭이들은 자신의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자란 원숭이와 같은 종류의 차이가 있었다. 손가락 빨기 등과 같은 자기 몰입형의 행동이 많고 산만하며 소심했다. 또한 두려움을 잘 타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 그리고 분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저항했으며 성장한 뒤에는 자기의 새끼를 돌보지 않고 배척했다. 더욱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경직성 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성 행동도 자신의 엄마에 의해 양육된 원숭이에 비해서 조직화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다. 이렇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 관계의 힘. 발기부전 치료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한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가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인 700만 명 가량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69% 낮게 나왔다. 더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그룹보다도 55에서 63%가 낮았다.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관심, 포괄적으로는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비율이 높은 것이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한다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분명하다. 뇌 건강을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에서 오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이다. 영국에서 50에서 89세 남녀 6,800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조사했다. 결과로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단어 해석 능력 등 뇌 기능이 최대 23% 향상이 되었다. 둘째,
성관계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세포 내 산소량을 늘려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하는 요리 성생활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이때 뇌에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 감기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으로 수유 및 출산 시 분비, 도파민은 보상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세로토닌, 기분이 안정되며 행복감을 느낀다. 엔돌핀, 통증을 줄여준다. 운동 시 분비, 관계 시 뇌에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이 분비되어서 뇌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넷째로 규칙적인 성생활은 음경이 퇴화하는 것을 늦춰서 발기부전을 예방한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며 고환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한다. 특히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서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헬스와 수명은 정비례한다. 많이 오래 산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회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시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배경과 관련해서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은 문제인 히키코모리가 재조명되었다. 히키코모리는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사이토 다마키가 2003년에 처음으로 일본 언론에 소개했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며 다양한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상태로 온다. 중장년층 또 히키코모리 중에는 젊을 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나이를 먹은 경우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인간 관계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동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생물학 생명공학부 하버드 휴즈가 발표한 바의 연구에 보면은 사회적 고립이 뇌를 파괴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뇌의 감정과 행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생쥐들을 둘로 나눈 뒤에 한쪽은 우리 안에서 여러 마리 함께 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한 마리만 넣은 뒤에 다른 생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다. 두 주가 지난 뒤에 설교하니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낸 생쥐들은 외부에서 다른 생쥐가 오더라도 잘 어울렸지만 고립되어서 생활하는 생쥐는 새로운 생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쥐들의 뇌를 조사한 결과 홀로 생활했던 생쥐는 다른 생쥐와는 달리 편도체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유전자와 단백질의 양이 급증했다.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고립과 혼자 살고 사회 접촉이 월 1회 미만인 사람을 사회적인 고립으로 분류했는데 이때 고립 그룹에서 치매 발병 위험비가 26%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내구조 부피가 더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다. 이로써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어 사용과 주의력, 기억력, 인지 과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립은 심장마비, 뇌졸중, 만성염증,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 팬데믹 이후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쩔 수 없이 소원해졌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뇌 건강 조치
치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등등 나이 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